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엽니다. 그리고 채팅방 목록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맨 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QR코드를 촬영한 후에 김대명 전문가 톡방 비밀번호 1574 입력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1574번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있다가 상담을 바로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밑에 내순진님 어서 오이소라고 하면서 리를 자이언트님께서 왜 늦었다요? 혼나야 돼요시라고 이렇게 서로 혼나고 얼른 오라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순지님께서 늦었당 죄송합니다. 리틀님 반가반가라고 순지님께서 남기시니까 리틀님이 이런 답글을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코스모 글자 보니 코스모 신재 화학이 떠올라요. 주식 후유증이라고 하시는데 위에 코스모에 대한 코스모스를 이렇게 은사자님께서 영상으로 찍어주셨네요. 10월부터는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서로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와중에 김혜영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혜영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싹스리님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윈팩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조금 기다려라라는 이제 상담 전문가님 말씀 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네,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호이님처럼 크린앤사이언스 17,780원 비중 50%,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상담소 시간에서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이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인데요. 김대명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 해주실 건가요? 지금 오디오가 켜지지 않은 거 기다려 볼게요. 네, 김대명 전문가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네.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오늘 필살기 사실 오늘 무슨 강의를 해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요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사실 수익이 좀 간절한 그런 장이죠.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맞는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짜셔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매집에 대한 강의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매집에 대한 강의는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장세에 맞는 사실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테마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매매를 잘못했다가는 지금 또 시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종목만 또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캘핑적인 그런 이제 매매들을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 장세 특징이 뭐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는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세고, 그런데 테마주들 속에서, 그죠? 테마주들 속에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해 놓고요. 네, 분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순간에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유독 좀 이제 뭐랄까요, 부각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겠죠. 장 제일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바른손이죠.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콘텐츠가 이제 콘텐츠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영화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매집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이제 동반이 되면서 상승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자, 바른손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 종목. 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 이제 덱스터죠. 덱스터 이제 MP가 상한가를 가면서 덱스터도 같이 뒤따라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네, 이제 그런 그림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또 뭐 이제 유메이드 같은 종목들이나 또 뭐 이제 에드스텍 같은,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종목들 이제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일봉의 그림이에요. 네, 일봉의 그림인데,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급등을 한번 이제 테마주들이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승세를 일단은 굉장히 힘이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20%대의 상승세를 금방 순간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락세가 완전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이전, 그죠? 이전 시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종목들이 급등주들 자체가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장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갔어요. 한 2개월 정도, 네, 그런 이제 장세들이 한 2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급등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급등주들은 뭐예요? 말고 급등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많이 상승 또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게 급등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어떤 그런 이제 방향성이 없었던 그런 이제 장세, 지수의 방향성이 이제 없었던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굉장히 어떤 이제 20일 이평선을 분봉상에서 20일 이평선을 타고 가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타고 가는,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이제 상승세, 그러니까 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승세를 만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네,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정말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분봉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장세가 한 2개월 정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제 하락 장세 속에서는 뭐냐,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종목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종목 복귀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세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일단 장세는 테마 순환매다. 자, 순환매고, 자, 그때 올라가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도 연속성을 나타내기가 좀 일단은 힘들다. 그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의 급등을 하는 종목들의 특징 뭐예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때요? 상승세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이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힘이 좋게. 한번 급등을 하면 20%대까지 급등을 만들어준다. 자, 바른손. 자, 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이런 덱스터. 자, 덱스터 한번 보세요. 자, 상승세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힘이 좋은 종목들, 그렇죠? 연속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테마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죠? 테마들이 움직여주고, 그런데 테마주들이 어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힘이 좋다. 네, 힘이 좋기 때문에 왜 힘이 좋냐? 자, 지수는 내려가는데, 지수는 내려가는데, 한번 그러니까 종목들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특정 테마적으로, 특정 종목들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급등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급등세를 만들어주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정강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강후약.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급등주 힘이 좋은 장세 같은 경우에는요. 힘이 좋은 장세, 그러니까 힘이 좋은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을 만들어도, 뭐 예를 들어서 20%대의 급등세를 만들어도 주가가 어떻게 가냐?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고 나면은 보통은 하락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수 처음 시장 얘기 설명을 드렸듯이, 그죠? 자,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조정 장세 속에서 자, 조정이 나오고 나면 다시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그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보통은 어떤 특정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 이제 시작을 할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이제 신호탄을 쏴주고 나서, 그죠?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상한가를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정강후약입니다.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락이에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점진적인 하락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여러분들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삼성 SNC 같은 경우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순간적으로 상한가를 갔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꼬리 밀고 자, 상승세 다 나타내버려, 상승세 다 반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죠? 플래티어 같은 종목도 보세요. 자, 순간 급등은 나오지만 어때요? 후가 약합니다. 그죠? 후가 약해요.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자, 이러한 흐름세를 나타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소재 관련 이제 히토리주들 굉장히 또 이제 부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대장주였었죠. 그죠? 자, 급등할 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 시점에서부터 고점대까지 급등세 25% 만들어냈어요. 자, 25% 만들어내고 어떻게 돼요? 자, 후반전이 약하죠. 그죠? 말 그대로 정강후약이에요. 지금 종목들이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죠? 종목을 빨리 캐치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목을 빨리 캐치하는 시점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그런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지 못한다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테마가 움직였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눌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눌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눌림 매수를 지금은 선뜻 쉽게, 그죠?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안 만들어져요. 네, 정강후약이기 때문에. 나는 눌림이라고 매수를 하지만 눌림이 아닌 거죠.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늘 계속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빨리 종목을 따라잡아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죠? 빨리 날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지금은 눌림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시장이에요. 저도 이런 장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좀 뭐랄까요, 근데 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제가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관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눌림에서 이제 좀 뭔가를 이제 종목을 잡으려 안전하게, 그죠? 캐치를 해서 그런 시점에서 좀 천천히 많은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종목들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확률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달리는 말에 여러분들이 빨리 종목을 캐치를 해서 순간적으로 스키핑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다른 방이 있죠. 그런 다른 방에서 제가 또 지금 시장의 특징을 이제 또 보면서 순간적으로 시초가에서 사서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이런 동국 RLS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두더지 게임과 굉장히 좀 흡사하죠. 그죠? 올라오면 망치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급등주도 올라오면 망치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매수가 눌림 매수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림으로 사신다고 사셨든 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서 뭐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타셔가지고 그죠? 상승세가 다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그런 20%대의 어떤 뭐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올라타셨다고 하시더라도 그죠? 올라오면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올라오면 맞기 때문에 자 스캐핑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스캐핑 구간을 좀 짧게 보시고 수익 구간을 좀 배틀을 좀 짧게 보시고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다. 눌림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반등 같지 않고 눌림이 눌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은 극히 드물다. 물론 있겠죠. 물론 있지만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은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장세가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좀 틀어지기 전까지는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받쳐주는 그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성에서는 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상승세는 굉장히 좀 나타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배틀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네, 스키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테마들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장 아침에 그죠? 아침 처음 장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테마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종목들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스캐핑을 하고 나오시면서 그리고 여러 잦은 매매는 일단은 피하시고요. 그죠? 잦은 매매는 피하시고 일단은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시면은 일단은 스탑을 하시는 게 맞는 장세다. 네, 이렇게만 좀 오늘 강의는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친절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김대명 전문가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1574번 꼭 입력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대명 전문가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클래스의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나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을 했어요. 네, 스푸트니크 임상 3상 안전성과 효능 입증 소식의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EID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이트론도 0.18%, 이화전기가 1.2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판마는 2% 가까운 상승세, 종근당 바이오가 장중에 급등을 해내다가 종가는 1.3% 오르면서 네, 45,900원에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종근당 같은 경우 이제 나파벨탄 글로벌 인상 상승에 의해서 좀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었던 이제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이 그러한 이제 재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 크게 이제 뭐 이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기대 자체를 갖다가 일단은 떨쳐버리시는 게 좋은 장세고요. 자,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급등세는 빠릅니다. 자, 순간적인 급등세는 빠르지만 자 후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장세들이 많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다. 그래서 이슈가 이슈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좀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푸트니크 같은 종목 관련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제 유심히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치료제 관련 오히려 백신주들보다는 치료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지켜보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치료제 관련주로 더 관심을 가져보아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코캡입니다. 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상장 효과 등에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에코캡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9,640원의 종가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에코캡 장중에 상한가를 바로 기록했다가 고점이 풀리면서 오락가락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네, 리비안 관련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에코캡이 상한가 간 가운데 대원화성과 세원, 우리산업과 우신시스템 다 오늘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테마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종목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의 어떤 이 에코캡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관련해서의 이제 대원화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이제 그동안은 상승세를 나타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 종목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 상승세가 나타날 때 기존의 대원화성과 좀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어떤 이제 에코캡과 좀 다른 게 같은 상승세가 나왔지만 좀 부각을 좀 많이 받지 못했었던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이제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고, 자, 차이점이 뭐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제 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벌써 이슈가 나오면서 점상을 갖췄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흐름보다는 조금 더 후발주성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이제 후발성으로 인한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마무리했었고, 굉장히 좀 치열한 흐름 속에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다툼이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나면서의 어떤 그런 지금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캡 자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1,7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한번 연속성을 보이면서 연속성을 보이면서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점상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어요. 네,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점상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이제 흐름을 보여줬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테마주들 중에서도 다른 이제 이런 리비아 관련해서의 어떤 테마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대장주 쪽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그러한 이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리비아 관련주들 좀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이런 이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거래량 자체적으로 봤을 때 1,7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다. 자, 이 정도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일부 이 기존에 어떤 이제 매집을 했었던 어떤 그런 주체들 또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다른 종목들, 그죠?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히려 좀 조정이 조금 더 훨씬 더 깊어졌을 때, 그죠? 장중에 지금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거의 한 15%대까지 나왔어요. 자,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올리고 나서
네, 차익 실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차익 실현 많이 나왔는데,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 네, 여전히 테마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테마 자체적인 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가지고 테마들을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일단은 힘들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세와 맞물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테마의 순환매를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단발성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비안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요, 이제 조금 더 단발적인 이 테마 상승세 속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종목 클래스 코너는 마무리 짓고요. 전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크된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노란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고민들을 김대명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574번 입력한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있으실 텐데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순서대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 전에 현재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호랭이님께서 하루하루 늘어나는 손실 이유라고 남겨주셨는데 고구마님께서 참 어려운 장세네요.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쇼핑의 여왕님께서 네, 매도 전까진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 고수 친구가 얘기해주네요. 또 오를 겁니다라고 또 긍정적인 네,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고구마님께서 맞아요. 멘탈 잡고 잘 견뎌보라고 하는데 자꾸 흔들려요. 그래도 대명쌤 브리핑에 힘을 얻고 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홍진태님이 방금 또 들어오셨네요. 진태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톡방 참여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의 고민 상담 HLB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3% 오늘 하락했습니다. 29,900원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 매수가는 22,00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HLB 제약 다른 같은 이제 그룹주들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도 이제 상승세가 또 많이 나왔었던 이제 종목인데 한마디로 이제 이슈 자체가 좀 이제 다소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가 좀 이슈로 인해서 네,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던 종목이었고 그런 이제 이슈가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좀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거래량적인 부분이나 그죠? 거래량적인 부분이나 아직도 이제 뭐랄까요?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재료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죠?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은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장 상황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네,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대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렇지만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딱히 뭐라고 이제 딱 집어서 지금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자체가 일단 15%인데 일단은
시장 방향성, 다음 주 시장 방향성과 그리고 해당 종목의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면서 일단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혹시나 이제 나오신다라면은, 그죠? 굉장히 좀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힘들었었던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다시 이제 밀린다라면은 또 그건 시장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깨진다라도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방향이 틀어줄 때는 해당 종목도 같이 이런 시점에서 큰 반등이 또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비중 자체를 일단 뭐죠? 줄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분히 이제 눌림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겠지만, 눌림 자리라고 매수를 하셨겠지만, 눌림이라는 거는 지나봐야 알아요. 네. 해당 자리가 눌림이었는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서지 않는 그런 이제 확률이 반반인 자리에서는 비중 자체를 크게 넣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신다면은 일단은 비중부터 먼저 축소를 하자.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제약에 대해서는요,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의 자리가 도래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대신 반등이 나오면 조금 익절을 하시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박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매수가는 3835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처셀 2% 하락을 하면서 종가 24,400원에 형성이 됐네요. 전문가님, 네이처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추님께 일단은 제가 일단 힘내시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가 문제죠. 그죠? 여기가. 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윗꼬리가 달린 이 음봉 속에서 터진 이 거래량이 문제예요. 네. 여기에서 그동안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렸었던 어떤 주체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런 하락세를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들어오는 이런 거래량들, 그죠? 드문드문 들어오는 거래량들, 다시 좀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가격 조정을 이뤄내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흐름인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러한 이제 흐름이라면은 방향을 조금 더 틀어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주기 전에 충분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큰 추세는 이탈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000대까지는 일단 한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000대까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일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추님 이거는 시간 투자, 그러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특히나 아추님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기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크게 본다라면은 끼가 있는 종목들 있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네, 이 네이처셀의 이 대주주분이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끼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다시 끼를 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종목이 역사적인 고점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시는 종목들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끼를 부리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히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대형주들, 그죠? 우량주들, 추세에 꺾이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인데, 자, 대형주들 같은 경우나 우량주들 같은 경우 상승세가 한 1년 정도 나오면은 또 하락세도 그에 못지않게 1년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락세 자체가 주가를 얼마만큼 밀어내냐가 또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또 하락세가 또 다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방향을 또 잡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고 그죠? 뭐 굉장히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계속해서 정말 어떤 이제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화도 많이 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추님 또한 마찬가지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에 대한 의견은 보유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곧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기 전에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남겨주신 가운데 활발하게 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네이처셀 나왔네. 라고 하면서 다행히 끼가 많으니 다행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전문가님께서 네이처셀이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 오를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신 가운데 고구마님께서 네이처셀 저도 설명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초집중이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 사이에 제이엠님께서 이 K사인에 대한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습니다. 3,100원 비중 10%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순서가 되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구마님께서는 보유 끝까지 갑니다. 느낌표 3개를 또 남겨주셨어요. 네, 끼 부릴 때 기다리다가 토끼 뿔 나겠네요. 저도 오늘 한 수 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팔게요. 올라가도록 이라고 이렇게 리를 자이언트님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희은 이음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돌아오세요. 네, 희은 이음님. 네. 그렇고요. 와우 감사라고 남겨주시고요. 희망이 보여요. 희생의 박수를 이라는 글.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 있으신가 봐요. 쇼핑 여왕님께서 또 폭락이라고 점점 남겨주셨는데요. 쇼핑의 여왕님께서 괜찮아요. 안 팔면 되니까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현대차에 대한 종목 고민 한번 지금 바로 물어볼까 봐요. 현대차 왜 자꾸 떨어질까요?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죠. 큰 틀에서 본다라면 반도체 수급 부족이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계속해서 지금 또 리콜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같이 겹겹이 이제 좀 쌓이면서 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대차들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차라고 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수급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급적인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언젠가 악재가 해소가 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히려 지금 시점 저는 현대차 좋게 생각해요. 현대차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꼭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좀 이제 우려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일봉상의 이제 그림만 보지 마시고 그죠? 일봉상의 그림 보지 마시고 자 사실 이 정도까지 주가를 현대차가 여러분들 17%까지 급등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단 하루 만에 17%까지 급등이 된다. 이러한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흐름 나타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현대차는. 그렇지만 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시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대출을 많이 이제 내주면서 주식을 하라고 했었던 그런 이제 시장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나왔던 그러한 이제 상승세는 다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인위적이죠. 인위적인 상승세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게 월봉이에요. 자, 월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다르죠. 그죠?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월봉이나 연봉을 보셨으면 이제 조금은 아시겠지만, 자, 삼성전자는 특정 악재가 있었어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갔었던 종목이에요.
저쪽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항상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종목이었던 거에 반면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현대차는 이게 월봉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락세도 충분히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단은 회사라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다소는 좀 깊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이제 차량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이제 수소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죠.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 이제 굉장히 좀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또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조금 장기적인 성향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라고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또 삼성전자와 비교한 또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 또 그동안 빨리 급등한 영향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 없어서 차도 못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은요. 덱스터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매수가가 17,050원에 비중은 10% 갖고 계신다고 해요. 오늘 덱스터 네, 장중에는 상한가 가까이 올랐고요. 18%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16,300원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늘 사셨나 봐요. 최고점에서 사셨나요? 어떻게 아니면 그 전에 사셨을 수도 있고요. 덱스터에 대한 상담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덱스터 정말 뭐랄까요? 공포심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지금 굉장히 네. 공포스러운. 네.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연봉의 지금 이 종목의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런 이제 과거 시점에서부터 지금 자리를 본다라면은 지금이 역사적인 쌍봉 자리거든요. 네. 저항을 네.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파랑파랑 계좌님이 이제 잘못 좀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정말 이제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해당 종목이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신고가 지금 딱 정확하게 여기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네, 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해요. 와, 정확하네요, 정말.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래량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메타버스 자체 테마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네. 메타버스 테마 자체가 죽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테마에 한번 희망을 한번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깔끔한 이제 양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양봉 자체의 폭이 자체적으로 좀 크고 거래량 자체가 큰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큰 거래량만 동반이 되는, 그러니까 큰 거래량이 이전에도 이 종목의 덱스터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요. 네. 자, 매수세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조정이 깊어지는 이런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해당 종목도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 매수세가 굉장히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량에서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크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는 있고요. 네.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가 좀 작다라면은 조금은 더 테마를 보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이전 고점짜리를 돌파를 했었던 이 15,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좀 유심히 잘 지켜주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랑파랑 계장님 잘 들으셨죠? 네, 계속해서 실시간 톡방으로도 활발하게 답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15,000원 잘 기억하시고 네, 메타버스 테마의 흐름을 잘 읽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상담 갈게요. 네.
크린 앤 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17,780원이고요. 비중은 꽤나 크네요. 50%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줬지만 바로 하락을 해서 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17,150원 종가입니다. 네, 요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좀 저가 매수를 하셨네요. 네, 저가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자, 일단 해당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네, 좀 차트를 좀 크게 봤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해당 종목의 추세가 계속 크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쌍바닥을 이제 만들면서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가격대까지는 좀 내려와 있는데,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좀 이제 만들어내고 실적이 괜찮았었던 반면, 지금 이번 3분기 시점, 그러니까 3분기 시점이 아니죠. 2분기 시점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시점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시점에 어떤 실적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이제 호재성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또 이제 하락세도 또 이제 한번 또 나타날 수도 한번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 자체가 일단은 50%인데, 바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일단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한번 해보시고, 그죠? 비중을 좀 강하게 축소를 한번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평가이긴 한데, 일단 실적과 같이 맞물려야 조금 더, 이 자리가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그 시점에서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이 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하고, 지켜보자. 리스크 관리 먼저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상담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여기서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1574번 꼭 입력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처음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물로. 네. 전문가님 말씀이 없으신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3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요. 저는 3부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